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 세계 최고의 이제 탐지 능력, 레이더망, 위성을 통한 그런 어떤 첩보망이 가장 발달해 있는 나라 하면은 어쨌거나 미국이죠.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모르면 세계에서 그 아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 맞는 이야기고요. 동북아 상황에서는 미국에 못지않은 또 정보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의 그 군사 첩보 능력 이런 것도 굉장합니다. 어, 그걸 그냥 대놓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그 전에 보면은 중요한 첩보라든가 정보는 일본으로부터 갖고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 이것은 세계를 뒤흔든 그야말로 이제 빅뉴스인데요. 탑뉴스입니다. 요즘 월드 뉴스의 탑뉴스는 바로 이 이제 북한 내 이제 이 전투 병력 파병 이 소식인데 이게 이미 사실로 이제 굳어졌잖아요. 이걸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벌써 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갔고 근거 자료도 많이 지금 소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보면요. 북한 병력 수송 러시아 함정 움직임 우리 위성이 촬영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위성이 뭐 몇 개 되겠습니까? 아주 몇 개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벌써 촬영을 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증거가 잡히고 있는데 정부 소식통 위성 사진 등 감시 자산 분석해 북 파병을 확인했다. 자, 청진항에서 뭐 이런 게 다 잡혔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공개된 것은요 정밀 분석 내용은 아니고 그 정밀 분석 내용은 아마 별도로 갖고 있을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 그래서 확실한 어떤 증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제시한 북한군 파병 위성사진 증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북한 병력 수송 목적 러시아 함정들이 활동하는 게 보였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수송기로 이동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모든 병력이 수송기를 타고 이동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또 이동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이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진 함흥 등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러시아 상륙함 두 척, 러시아 상륙함 두 척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확실하다.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은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도 말이죠.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5호를 비롯해 SAR 탑재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고도 뭐 어떤 정밀 그 위성 이제 촬영 이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소식통에서는 정부와 군이 운용하는 위성과 외국 업체가 운용하는 위성이 촬영한 사진 등 감시 자산을 종합 분석해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위해 파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외국 민간업체 에어버스가 제공한 위성사진 두 장에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와 하바롭스크 소재 군사시설에 북한 인원 각각 400여 명, 240여 명이 운집한 모습도 담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뭐 빼박입니다. 북한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 특수부대 중심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다. 앞서 말한 그 SAR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합성 개구 레이더, 합성 개구 레이더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정밀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이렇고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미국 국방 북한 파병 보도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사실 이런 정찰 뭐 관련 뭐 시설이나 아니면 그 저 능력, 기구, 감시 능력 이런 것들은 뭐 미국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최강인데요. 예, 파병 보도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서요.
사실이면 우려스럽다. 마치 남일하듯 아예 자신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G7 장관 회의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한다. 북한의 어떤 개입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정도가 아니고 뭐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확인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의 지원까지도 이제 거론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중국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3차 대전으로 이제 비화할 겁니다. 3차 대전도 규모가 있잖아요. 전면적 풀스케일 3차 대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중간 규모 3차 대전, 미니 3차 대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국까지도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도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겠죠. 뭐 지금 현상대로 그냥 끝을 내든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굴욕적인 패배를 안기면서 끝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이때 개입한다라는 것은 나토에서 직접 이제 군병력을 투입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중간 규모 정도의 3차 대전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미국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국가정보원은 전날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을 결정했으며 1,500명의 병력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쫙쫙쫙 나오고 있거든요. 자, AFP 통신은 이날 G7 국방장관들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 뭐 이런 뉴스는 나옵니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스스로도요, 북한군 러시아 파병 확인 불가하다라고 좀 떠들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다는 보도에 관해 지금으로선 확인할 수 없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은 미국이 모를 리가 없고요. 가장 빨리 알았던 나라도 북한하고 러시아 외에는 미국일 겁니다. 중국보다도 오히려 먼저 알았을 거예요. 음, 우리 기사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진에 1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다. 1,500명이 이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 있다. 이런 걸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했는데 여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러느냐? 왜? 여기 보면요. 우리 이제 댓글에도 바보 아니야? 대한민국 국정원이 밝혔는데도 그러네. 또 동영상의 모습과 말도 있는데 헛소리 하네. 전 세계 첩보 위성의 대부분을 가진 미국이 확인하지 못하는 걸 파병했다 단언하는 성열이 이놈은 언제나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덮지. 이거는 좌파죠. 정복 좌파 혹은 지금 야승향의 댓글이다라고 봐야 되죠. 미국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고도 지르는 겁니다. 알고도. 자, 인정하기 싫은 거지. 우크라이나가 원한 미사일 다 해줘라. 미국 나토 대신 싸워주는데 고마운 것이다. 자, 지금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당장 선거부터 중요하거든. 정보 수집이라면 뭐든 하는 나라에서 모를 수가 없지. 그렇죠. 미국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익들이 이제 반미하더라. 미국과 반대야. 이런 식으로 일찍들은 미국의 이 말을 그대로 이제 믿고 싶은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파병 없어. 파병 안 했어. 미국의 말을 믿고 싶어. 이런 식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딱한 처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선 난리 났죠. 어쨌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바이든 책임이고요. 해리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그 정부 당국에서는 이 확전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전쟁 책임론이 여기 이제 바이든하고 해리스에게 돌아갑니다. 때문에 이 전쟁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자꾸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세 사람의 표정이 묘하죠. 똑같이 이러고 있네요, 전부 다. 에, 일부러 저렇게 짜고 한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여기에 이제 케네디가 이제 제일 어른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러죠. 에델 케네디라고요. 로버트 전 케네디 그 법무부 장관 아시죠? 암살당한 형을 따라서 형도 암살,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
그 밑에 동생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이었죠, 왼쪽에. 암살당했었죠. 만일에 상원 법무부 장관 했는데요. 이 사람이 에, 암살당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대통령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을 따라서. 그때 이 부인이 바로 에델 케네디죠. 그야말로 미국에서 최대 이제 정치 명문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9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였던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어쨌거나 이 케네디 가문이 갖고 있는 힘, 위상 뭐 이런 것은 과거만큼은 아니라 해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였던 거죠. 추모하는 그런 어떤 모임입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 둘, 현직 대통령 한 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여기 쭉 이제 트럼프, 해리스 이 대선 관련 뉴스가 쫙 다 모여 있거든요.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둘 사이 공방은 엄청나게 많고 뭐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전체적인 판세 이야기는 많지만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입에 잘 다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좀 달라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를 아직 안 했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지원 안 한다. 어?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젤렌스키 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책임을 지금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걸 지금 확수고대하고 있죠. 둘 사이에 서로 간에 입장이 맞는 게 있거든요. 이미 지난 그 대통령 할때 뭐 관계가 좋았고 그런 뭔가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2라운드가 있는데 그걸 해내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쭉 보시면은 뭐 환갑 맞은 해리스, 흑인 유권자 공략, 막말 리스크 선 넘은 트럼프, 그 위에는 월저, 여기는 이제 부통령 후보죠. 맥도날드 퍼포먼스, 트럼프 비판, 진짜는 해리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야기만 잔뜩 나와 있죠. 해리스 트럼프 경합조 미시간 동시 출격. 트럼프 보름 남은 유세장에서 남성기 사이즈 칭찬하고 해리스 욕해. 이런 어떤 뭐 보고도 이렇게 믿기지 않는 뉴스도 나와 있고요. 자, 해리스 트럼프 미시간 동시 출격 차 노조 무슬림 표심 구해전 흑인 노조 무슬림 히스패닉 뭐 등등이 지금 일종의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의외로 이쪽에서 약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해리스가 또 다시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도 합니다. 자, 초박빙 해리스 트럼프 경합주 돌며 총력 뭐 쭉 봐도요. 여기 지금 두 사람에 대한 기사에서 북한군 파병 이야기가 없잖아요. 쭉 봐도 넓고 미친 트럼프 해리스 지원 나선 오바마 트럼프 맹폭 쭉 봐도요. 오바마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욕만 안 한다 보니 욕에 이제 가까운 그런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냥 뭐 적당히 표정 관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부자 몸조심한다는 말이 있는데 1위들은 보통 몸조심을 하거든요. 지금 저 민주당 이렇게 선거 지원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입이 이제 거칠어졌어요. 이것은 부자 몸조심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기고 있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완전히 이제 트럼프로 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어떤 암호화폐 난리 났습니다. 트럼프가 될 경우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력한 어떤 통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는 트럼프는 달러를 대체하겠다 이걸로 암호화폐로.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지금 뛰는 건 난리 났죠.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투자 안 했던 사람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가톨릭 행사에서 신이 날 살렸다. 지난번에 여기에 피격당했었잖아요. 그런 말. 쭉 보시듯이 가장 뜨거운 월드 뉴스의 탑 랭킹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북한 투입 관련 이야기가 없습니다. 해리스 전국에서 5% 포인트 우위, 트럼프 조지아에서 오차박 앞서. 근데 이렇게 5% 포인트 우위 이런 뉴스들은 있기는 한데 다른 여론조사 보면 또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 여론조사는 팽팽. 그리고 경합지구는 트럼프가 다소 우위 이게 맞을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해리스 트럼프는 노동자의 재앙이다.
이건 달리 말하면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금 많이 지금 지지한다는 얘기죠. 트럼프 아랍계 미국인은 내 편이다. 자, 아랍계 쪽에서 어 글쎄요. 선택이 어떻게 될지. 중동 쪽 아랍인들이라면은 전쟁에 대한 이슈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는 사람. 해리스도 자신도 평화주의자라고 말합니다만 실제 인제 전쟁은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분명히 자신이 대통령일 때 전쟁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걸 말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이 지구촌에 전쟁이 사라진다."를 외치고 있죠. 자, 이걸 안다 그러면 아랍계 쪽도 트럼프에게 우호적일 수가 있겠죠. 자, 해리스 흑인 표심의 심혈 지지자들 트럼프 4년 더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해리스 타인 슬픔 경시 트럼프 맹공. 트럼프의 약점이라고 하면 결국 그 스타일이 되겠죠. 그 말하는 방식 이런 것이 될 텐데요. 자, 트럼프 바이든 반대로 하면 최고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누구도 북한군의 투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는 미국 대선하고도 연결된 것일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미국이 저걸 확인한 순간 어떤 그 대책을 발표해야 돼요. 깝깝한 거예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기도 힘들잖아요. 당장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직접 군병력을 투입하겠다. 나토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것도 말이죠. 마냥 기다려 줄 수 없겠죠.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정보력이 뛰어나고 감시 자산이 가장 발달해 있는 미국이 저걸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조만간 철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일 주일 안에 어떤 답이 나오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